안녕하세요. 생성형 AI 응용 큐레이터 크리AI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 소개드렸던 나노바나나 포토샵 플러그인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나노바나나 앤 플럭스 컨텍스트 앤 C드림, 이번에 C드림이 들어가면서 훨씬 향상된 기능을 보여주는 이 플러그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이 플러그인을 이미 구매하셨던 분들은 이 검노드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뷰 콘텐츠를 보신 다음에 무료로 새로운 버전인 이 CCC X 포토샵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드림과 레이어 마스킹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플러그인은 Do Not Use로 바뀌었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사용하시지 말라는 내용이고 현재도 사용은 가능하십니다. 이 스크립트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퍼체스를 통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약 9.9달러고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동일한 페이지로 이동하고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제 영상을 보고 이전 버전의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replicate.com의 크레딧이 아직 남아 있으실 거예요. 10달러 정도로 약 250장 정도를 출력하실 수 있는데 남은 크레딧을 다 소진하시면 기존 플러그인을 포토샵 스크립트 폴더에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설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 앱을 여시고 이쪽 오른쪽에 가보면 플러그인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그인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을 줄여서 여기 플러그인 탐색이 있는데 이렇게 설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 받으신 그 CCX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bmarketplace 플러그인 설치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를 누르시면 이렇게 안내 표시가 나오는데 확인, 그리고 플러그인 관리 안에서 보이면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토샵을 여시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나노바나나 대화창이 떠 있을 텐데요. 제일 먼저 Get API Key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API 키를 넣으셔야 되는데 아스트리아라는 이 사이트를 방문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고 허용을 누르신 다음에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사인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바로 API로 들어가시면 충전할 수 있는 Add Credit 버튼이 나옵니다. 그러면 Add Credit을 그냥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무료 크레딧이 주어지고 액세스 토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포토샵으로 가져가신 다음에 이곳에 컨트롤 V로 붙여넣고 세이브를 하시면 이곳에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조 이미지를 넣고 여기서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지난번과 다른 점은 나노바나나 외에 C드림, 업스케일, 리무브 백그라운드, 플럭스 데브도 보이네요. 이렇게 새로운 모델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스트리아.com에서 여러분들이 크레딧 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동으로 충전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문제없이 설치가 완료된 것이고요. 혹시 네트워크 연결이 실패했다는 에러 메시지가 보이시면 방화벽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API를 복사해서 집어넣으실 때 미리 좀 방화벽을 꺼두셨다가 API 입력을 성공하신 후 다시 방화벽을 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이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이트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남자가 길을 걷는 사진을 하나 불러왔는데요. 여기서 여러 변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레퍼런스 이미지 기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선택 브러쉬 도구를 이용해서 이 남자의 아웃라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조 이미지로 이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고요. 여기서 이 남자의 옷을 이 참조 이미지와 동일하게 변경하라고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인 C드림 4.0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Submit. 현재 이 이미지의 사이즈는 2000에 3000 정도의 픽셀입니다. 네, 바뀌었는데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 플러그인과 다른 점은 이렇게 선택 영역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네요. 이것을 Ctrl D를 눌러서 제거하시면 이렇게 보이고요. 기존이 이런 것이었다면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손이 두 개가 나타났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범위를 넓게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선택한 다음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뒷모습을 보여달라고 추가하겠습니다. Back View of the Man. 이렇게 해서 Submit. 네,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개의 변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본. 와, 너무 좋아졌는데요. 그리고 C드림과 나노바나나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원본과 전혀 차이가 없고요. 배경과 어울림도 자연스럽죠. 네, 저는 이렇게 살짝 돌아보고 있는 모습이 좀 마음에 드네요. 이번에는 이 사람을 좀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대화 상자를 펼쳐서 이번에는 이 레퍼런스 이미지가 필요 없으니까 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제거하고요. 현재 이 레이어가 선택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곳에 위에서 주인공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달라고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이미지는 한 개만 생성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만드니까요. 선택은 이번엔 전체 영역을 하겠습니다. 아마 인물만 선택하면 인물만 윗모습으로 변경해버리면 아주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선택했습니다. Submit.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했습니다. 아주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모습은 아니네요. 하지만 변형을 3개를 넣었다면 아마 하나는 바로 머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이 모습을 선택하고 나서 전체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대화 상자를 열어주고 이번에는 왼쪽에서 본 모습을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드림은 4K 이상 고해상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보는 모습이 나왔는데 너무 자연스럽죠? 다시 이번에는 로우 앵글로 아래서 위를 살짝 바라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로우 앵글도 너무 잘 나왔네요. 이번엔 다시 가장 최근에 나온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줌 아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네, 크게 바뀐 바가 없네요. 이번엔 제가 여기 이것을 좀 바꿔서 멀리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좀 바꾸고 그리고 베리에이션을 3개 해서 실패가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Submit. 네, 3개의 이미지가 나왔는데 가까운 것, 조금 멀리 있는 것, 더 멀리 있는 것, 아주 멀리 있는 것. 네, 신기하네요.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하더라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가지로 다르게 변형을 해줍니다. 아주 신기하네요. 이 인물의 포즈를 점프하는 모습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점프를 하라고 했을 때도 아마 조금 뛰는 거, 더 많이 뛰는 거, 그 다음 뛰는 거 이렇게 보여줄 것 같은데요. 한번 제 예상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나왔는데 선택을 해제하고 하나, 둘, 셋. 점프는 다른 자세 3개가 나왔습니다. 아주 재밌네요. 네, 저는 이 자세가 제일 마음에 드니까 얼굴이 좀 뭉개졌네요. 네, 이 부분이 좀 한계가 있네요.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변형된 것을 또 변형시켰거든요. 네, 지금 첫 번째 변형이 아주 깔끔하고요. 두 번째 변형은 많이 흐려졌거든요. 이 자세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3개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3개의 베리에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이전보다 훨씬 깔끔하죠? 이렇게 얼굴도 아주 디테일해졌고요. 다소 뭉개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 변형은 아주 깔끔한데 세 번째 변형은 또 이렇게 뭉개집니다. 이런 걸 고려하셔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드는데 이 이미지를 가지고 눈이 오는 장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베리에이션을 3개로 해보겠습니다. Submit. 이번에도 3가지로 나왔는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이쪽에 좀 비현실적인 눈이 있네요. 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좀 그렇네요. 시덴스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나노바나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노바나나 똑같이 3개의 변형을 넣어서 Submit. 이번 나노바나나와 시덴스의 해상도까지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D 하고 네, 나노바나나가 훨씬 더 사실적이죠? 네, 이게 좋은데요? 이것과 원본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확실히 많이 깨졌죠? 이 나노바나나의 이미지는 이렇게 고해상도로 작업할 때 포토샵의 스케일 기능을 이용해서 바꾸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C드림으로 만든 것은 거의 해상도의 변형이 없죠? 오히려 더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C드림 두 번째, C드림 세 번째인데요. 나노바나나가 많이 깨지는군요. 이런 특성을 알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노바나나는 제 게시판에 올려놨듯이 1024, 1024 혹은 비율을 늘릴 경우에 1024, 1792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해상도로 작업을 하시더라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포토샵의 업스케일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해상도가 필요할 때는 C드림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여기에 있는 업스케일 기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컨트롤 A를 하고요. 그래서 전체를 선택하고 업스케일 변형은 2가지만 해보겠습니다. 2개로 Submit.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해상도가 바뀐 거는 아니에요. 2000에 30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바뀌었을까요? 결국은 디테일이 더 살아났다는 얘기일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나노바나나로 만든 거였고요. 제가 2번의 변형을 시켰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선명해졌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나노바나나로 만든 것, 이번에 바꾼 것. 그런데 두 번째 베리에이션은 똑같군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원본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원본, 이번에 제가 업스케일 시킨 것. 이렇게 해서 역시 원본보다는 좀 못해 보이긴 하지만 나노바나나로 만들었던 이것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확실히 업스케일 기능이 좋아지긴 했네요.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아예 포토샵에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해외 커뮤니티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파이어플라이에도 이미 파이어플라이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너 모델에서 보면 이 제미니 2.5 플래시 이미지가 들어갔거든요. GPT도 들어갔고 플럭스 같은 모델들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C드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노바나나 이후에 고해상도 이미지 출력 때문에 나노바나나보다 요즘에 더 핫하게 부각되고 있는 C드림 4.0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고, 또한 여기 있는 업스케일 기능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새로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C드림은 어도비의 파트너사가 아니기 때문에 C드림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는가는 불확실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대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곧 온라인 컴피 UI 무료 웨비나로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저의 성장 소식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럼 AI를 더욱 크리에이티브하게 크리에이티브